대부분 우리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당시에 들어간단 말이지. 아저씨가 이전 사이클에도 얘기해줬듯이 어떤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일부 물량을 넘기고자 할 때 언론을 통해서 장밋빛 전망이나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낸다고 했잖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관심을 가질 때 그때가 사이클의 거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보면 돼. 그래도 어려운가? 그래도 어렵다고? 안녕, 이상한 나라의 머니 아저씨야. 오늘은 장기 투자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장기 투자가 왜 어려울까? 우리가 대부분 투자를 언제 하느냐를 좀 살펴보면 그에 대한 좀 답이 들어있거든. 일반 사람들이 언제 투자를 할까? 보통 옆에서 누군가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하거나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서 이런 종목이 뜬다, 지금 굉장히 핫하다, 뭐 이런 소식을 접할 때 그럼 나도 투자를 한번 해볼까?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야. 근데 아저씨가 이전에 얘기해줬듯이 투자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했잖아. 대부분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사이클의 어느 정도 시점에서 투자를 할까? 예를 들어 하락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고 급상승장이 있단 말이야. 대부분 우리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당시에 들어간단 말이지. 아저씨가 이전 사이클에도 얘기해줬듯이 어떤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일부 물량을 넘기고자 할 때 언론을 통해서 장밋빛 전망이나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낸다고 했잖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관심을 가질 때 그때가 사이클의 거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장기 투자가 재미없는 이유는 상승장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사이클까지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은 상황에서, 손실이 많은 상황에서 오랫동안을 버텨야 된다는 거지. 심지어 사이클 자체도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지겨운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이 오게 되면 대부분 관심도 없고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지. 그리고 가격도 떨어지고 경제도 어렵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내가 되게 좋다라고 봤던 종목도 의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 의심의 눈으로 계속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 듣다 보면 그게 불안이 돼. 내가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대부분 장기 투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클이 있다는 정도, 그리고 상승장의 거의 마지막에는 굉장한 탐욕장이고 모두가 다 좋다라고 한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지금은 투자를 할 때가 아니네, 근데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모두의 관심이 좀 꺼졌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지루한 하락장, 횡보장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이 기회가 되는 거지. 그 기회 동안에 내가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설령 이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남들은 마이너스 70%, 80%지만 나는 한 10%, 20%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면할 수가 있어. 그러면 투자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다 보면 결국에는 사이클에 의해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만 있다면 정말 장기 투자를 해서 다음 사이클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 자체도 모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코만 만져본다든지 다리만 만져보고서는 투자가 이거구나 하고 이어나가다가 사이클은 심리 싸움이라고 했잖아.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공포와 탐욕을 건드리기 때문에 전체를 모르면, 희망이 없다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고 당연한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나갈 때 자, 1일로 본다, 하루로 본다면 내가 수익을 볼 확률이 몇 프로일까? 50%지. 오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 근데 1년을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확률이 얼마나 될까? 68%야.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68%거든. 그러면 만약에 10년을 봤을 때 수익을 볼 확률은 88%나 돼. 그러면 20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20년을 보게 되면 수익이 날 확률이 100%라는 거야. 이게 아저씨가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봤거든. 그렇게 나와.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날 확률이 계속 높아져. 근데 우리는 좀 빠른 성과가 있길 원하잖아. 투자의 심리학에서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확률이 100%라고 했잖아. 내가 한 달 한 달 수익을 내서 물론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겠지만 20년 동안 꾸준하게 내가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작은 돈으로 매달 매년 100%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20년 동안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게 2배가 되는 게 훨씬 더 큰 돈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단편적인 수익률보다는 정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저씨는 사이클과 심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
책에서는 20년만 꾸준하게 투자하면 100%의 확률로 수익을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저씨도 장기 투자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 20년 동안 어떻게 투자하냐? 돈을 벌고 싶다면, 수익을 내고 싶다면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런 거고, 지금 책에서 데이터로만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20년 동안 돈을 계속 넣어, 어떤 돈이든 간에 계속 돈을 넣어, 근데 이게 100% 수익이 나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면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까? 그래도 어려운가? 그래도 어렵다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장기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사실 수익을 벌 확률은 분명히 커져.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아저씨는 어느 정도 이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알고 공포와 탐욕 지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벌 확률이 높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제 사이클에 의한 투자를 하더라도 덜 힘들게 하고 싶잖아. 그 방법에 대해서 아직 좀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알지만 잘 실천을 못 하게 돼. 왜냐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탐욕과 공포를 건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분명히 휘말리게 돼. 아저씨도 마찬가지거든. 그걸 어떻게 해야 덜 공포스럽고 탐욕에서 좀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인정을 하면 돼. 투자는 심리적인 걸 건드는 거고, 그 심리적인 거에 내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하락장이 왔을 때 내가 너무나 공포스럽잖아.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내가 공포스럽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되게 힘들고 공포스럽겠네? 그럼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겠네라는 생각 정도를 할 수가 있게 돼.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거나 그걸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사이클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 사이클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자,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고 그동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상승이 굉장히 짧단 말이야. 그 대신에 하락 행보장이 굉장히 긴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책에 있다고 봐. 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고,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낸 자기계발서 같은 걸 통해서 좀 내면의 힘을 기르면 모두가 다 공포스럽다고 할 때 설령 나도 공포스러울지언정 그걸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아저씨가 얘기했듯이 오렌 버핏도 하루에 80%를 독서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공포의 장이 왔다, 내가 힘들다 하면 오히려 책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저씨는 생각하거든. 투자는 좀 장기로 봐야 되고, 사이클의 개념을 안다면 조금 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아저씨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사실 아저씨가 예전에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을 때 망했다고 한번 이야기했었잖아. 20대 후반에. 그 이후에 아저씨가 주식 투자를 딱 한 종목만 했어. 딱 한 종목. 그 종목을 약 7년 정도 들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수익률은 10배의 수익이 났거든. 아저씨 생각은 그래. 내가 이 한 종목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4년에서 정말 마지노선으로 10년을 보거든. 그 안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결실을 맺을 때까지 최장 10년을 본다고 생각해. 근데 아저씨가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10배 이하에서 팔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장기 투자가 4년, 7년을 한다고 해도 10배 정도 수익률이면 굉장히 좋잖아. 그래서 장기 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오랜 기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대신에 장기 투자를 좀 더 편안하게 이어나가려면 내가 현금 흐름이 계속 창출이 돼야 되고, 회사를 다니든지 아니면 어떤 자산이 나에게 계속 돈을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걸 재투자할 수 있을 때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거든. 왜냐면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물량을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재밌고, 오르면 당연히 기분이 좋잖아. 근데 이 자산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좀 안 좋아. 왜냐면 내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지 더 큰 돈이 되잖아, 나중에.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장기 투자 굉장히 재밌을 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 한 번에 다 넣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그거는 정말 하기 힘든 투자인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투자는 심리고, 사이클을 알게 되면은 투자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장기 투자라는 게 10년, 20년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이클을 내가 알아보고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내가 겪어보면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나에 대한 기록을 남겨보면 또 나중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거고 또 그 기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거야. 오늘 아저씨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사이클이란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장기 투자를 해보면 정말 나중에는 수익도 수익이고 내가 올바른 투자 방법을 익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돈이 돈을 번다라고 하잖아. 돈만 투자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이 돈을 만들어 주거든. 그래서 이 개념만 한번 잘 이해해보고 실전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본다면 돈 버는 일이 이렇게 아저씨처럼 별것 없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오늘 시간도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